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다행히도 8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 등락폭이 심했는데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하니까 기분이 그래도 조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부터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주가 강세를 나타냈지만 반면에 2차 전지주는 하락하는 그런 혼조세가 나타났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부진한 업종이 참 많아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트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핫했는지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참 중요할 듯한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부터 신일섭 소장님, 그리고 정태근 이사,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 모셔봤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참 부진했죠. 오늘 뜨거웠던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핫했던 섹터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6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세계 최대, 최고로 만들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또 지난 주말에는 대만의 총통선거도 있었는데요. 친미 쪽 후보인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의 호재일지 악재일지 갑론을박이 오늘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업종 상승으로 봐야 할지 하락으로 봐야 할지 세 분 통해서 팻말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세 분의 의견이 모두 긍정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주들 참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만의 총통 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친미 쪽 후보인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지난해에는 워렌 버핏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TSMC를 팔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제는 우리 반도체주들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대만의 증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사님? 대만이 만약에 민진당 총리가 안 됐다면 리스크지만은 지금은 연임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반대였던 당에서 반대 당에서 총리가 됐었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바뀐 거라면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12년 연속 이제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반도체를 안 좋게 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말씀을 역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어떤 바닥이란지 업황에 대한 바닥인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고 단지 중요한 것은 시장의 어떤 영향 때문에 지금 좀 부진하다는 보고 있거든요. 작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HBM부터 시작해가지고 CXL까지 해가지고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쓰나미가 발생이 되고 있다가 지금 좀 식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또 긍정 얘기가 또 보물처럼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한 템포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보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물론 쭉 이제 계속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리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 시장이 좋았었다가 지금 약간 시장이 좀 식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이 11월 달, 12월 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과다하게 조정이 됐었다가 그런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들이고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지난주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조짐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뭐 조짐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올려주죠. 죄송합니다. 지난주 이제 화요일부터 그런 조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굵직한 테마들이 많이 조정이 됐었다가 그런 힘들이 좀 빠지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는 국면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조정 국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뭐 1월 달에 끝이 날지 2월 달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같은 시장 국면이 다시 이제 좋아지는 국면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반도체가 다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CXL, 뭐 HBM, 온디바이스 이런 것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AI 그 GPT 스토어 이런 서비스 출시로 인해 가지고 AI 소프트 쪽이라든지 그리고 가동률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전통적인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반해서 다음부터는 한번 더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국면이니까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소부장 쪽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호재성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뭐 온디바이스 AI, 뭐 CXL 관련된 테마만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한번 이성욱 차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는 이제 큰 그냥 그 투자 금액인데,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오늘 크게 반응을 안 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번 달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약간은 좀 이 반도체 이 섹터 중에서도 좀 슬림화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전망, 올해에 대한 전망은 의심을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우리나라도 가장 좀 그 경기 상황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게 바로 이제 IT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작년 대비해서도 좀 4배, 5배 이상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뭐 메모리 쪽에서의 이 작년에 어떤 감산에 대한 효과 부분이 뭐 드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급자 입장에서도 바뀔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HBM이나 고성능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도 거의 글로벌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크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의 전반 기업들의 이 AI 나 이런 거에 투자 부분은 그대로 실적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정부 오전에 얘기했던 이 메가 클러스터 같은 부분도 지원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업종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도 저는 AI를 위신한 이 다른 이런 반도체 이 장비나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와 좀 관련된 그리고 역시 후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이 슬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AI와 후공정 섹터 위주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신인석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이제 12월 한국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사실 3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뭐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지만 뭔가 이런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 내일 이런 호재성 모멘텀을 안고 반도체 주들이 다시 한번 또 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 소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시겠죠. 지금 너무나 온도가 변하지 않았나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하다가 다 폭망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반도체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가 반도체 밑바닥에 다 올라오니까 이제 또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다 그럴 때 다 단기 조정이죠. 이미 한 바퀴 싹 다 돌았잖아요. 그렇죠? 밸류체인 다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소부장이 아니라 장부소 순서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부소 순서대로 가는 거 이외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TSMC의 밸류체인을 따라가는 부분이 같죠. 이거는 사실 사후에 지금 말하는 건데, 지금 결국에는 오늘도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뭐 지금 이런 칩셋 미디어 이런 쪽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따지면 ARM 같은, 우리나라는 그쪽 모델이 없었거든요.
ARM의 IP 자산을 사다가 시놉시스라던가 케이던스의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설계회사들이 설계도를 그리는 건데 그런 분업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후공정도 그런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이나 검사까지 다 하다가 이제는 외주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그 베트남의 비나 그쪽에 아예 SK하이닉스 향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외주를 맡기는 쪽.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 다 하다가 분업화를 이루는 쪽으로 가는 게 한 줄기가 크게 있고 원래 순서대로 가는 거는 장부소인데 장비가 유독 HBM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이 강하게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소재까지 갔죠. 부품 리노공업이 가고 소재 업체까지 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바퀴를 더 돌려면은 한 번 쉬어야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8만 원을 또 딱 그 사이에 79,800원을 딱 찍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갔다가 여기서 조금 회의적인 얘기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또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타임 쉬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 대만이나 니케이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못 가니까 솔직히 되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마음을 반영을 했는지 온라인에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저렇게 대만이 친미 저기를 잡았으니 이제 중국이 침공을 한다. 그럼 TSMC 공장이 파괴가 되겠네? 그럼 삼성전자가 오르겠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세계 주가가 다 폭락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 물론 그거를 알고 하시는, 정말 그냥 전쟁 광이신 분도 있어요. 진짜로. 정신 이상적인 분도 계신데 웬만하신 분들은 그걸 알면서도 너무 주가가 안 가니까 삼성전자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얘기를.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의 구마모토 같은 시골에다가 대만의 TSMC가 공장을 늘려고 했던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TSMC가 그렇게 망하기를 극단적으로 바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TSMC의 그 분업화된 모델 있죠. TSMC가 제조를 그냥 담당을 하면서 앞단에 있는 쪽하고 뒷단에 있는 쪽을 다 같이 끌고 가면서 그 분업화된 부분을 생태계를 점령하는 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아까 말한 세 개의 그 업체, IP 업체, 그 다음에 뒷단에 있는 오사트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두산테스나는 이미 좀 많이 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대신에 기술적으로 눌림목에 들어가시는 거를 권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시은님께서 반도체 잠시 휴식이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세 분 모두 긍정 팻말 들어주셨지만 반도체 업종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인 의견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어서와 빌보드입니다. 엔터 업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빌보드가 6월 중에 한국으로 상륙한다고 합니다. 과연 엔터 업종 상승세 탈 수 있을지 세 분 통해서 먼저 팻말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엔터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 없어서 참 아쉽긴 한 것 같은데 오늘 엔터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정태근 이사님, 하이브, SM, YG엔터 할 것 없이 하락세 보여줬는데 네. 왜 이렇게 기관 쪽에서 많이 파는 건지 요즘 매도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SM 매도 리포트 나왔고, 그리고 이제 YG는 좋지가 않고,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시장까지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까지 좋지가 않죠.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투자 심리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지금 이제 1월 10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일선, 20일선 차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워낙 섹터 같은 경우도 뭐 개별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JYP 엔터테인먼트도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흐름이 괜찮았었던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과연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뭐 안 좋은 게 과연 있을까요? 물론 YG엔터 같은 경우는 별개 문제로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이브랑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12월 6일 날 이제 상승 나온 게 트랩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랩이라고 봐야 됐고 시장 나빠지기 이전부터 지금 전 저점을 하향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YG엔터, YG 플러스, SM 이쪽은 좀 별개로 보고 하이브와
그 JYP 엔터테인먼트 이쪽을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립을 둔 이유가 뭐냐면은 엔터가 다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이브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지 YG엔터라든지 SMG 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엔터 섹터 내에서 좀 달리 보자는 관점에서 중립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 어쨌든 이제 IP를 갖고 왔기 때문에 수익성에 문제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잡지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잠재적인 리스크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아마 시장이 지금은 제가 계속 어떤 종목이든 어떤 업종을 얘기하더라도 만약에 개별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아니라면은 제가 무조건 앞에 시장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핑계를 좀 대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하이브라든지 이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핑계를 대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 1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티스트 컴백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얘기가 흘러나오다가 지금 시장 때문에 꺾인 것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작년 12월 달부터 아티스트 모멘텀 받게 되면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 동안 이틀 와서 꺾이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건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 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 같은 경우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다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 안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 같은 경우는 중립 의견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엔터 업종의 하락은 시장 영향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상웅 차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엔터 업종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콘서트 매출도 있고 해외 매출도 굉장히 많이 잘 찍혔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하락은 뭐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의 하락인 건지, 1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 실적은 사실 지금 최근에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증권사들의 전망치는 어떨까요, 차장님? 지금 이제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죠. 네. 우선 JYP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지금 JYP도 지금 450억 대까지도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SM도 270, YG도 한 지금 47억 대가, 40억 중반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만큼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저는 엔터주를 우선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새로운 수출 섹터, 그러니까 방산, 또 원전, 그리고 엔터주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작년에 말부터 이제 중국 쪽에서의 공동구매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가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좀 실적에 대한 추정치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도 그렇지만은 이 기관 쪽에서 좀 많이 샀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하락세가 좀 커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이 추정치가 좋았던 그 엔터주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취약점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음반 판매량이나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비중도가 많이 높았었던,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 많이 높은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좀 적게 나오면서 실적 추정치도 그대로 떨어지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더 가장 문제인 게 바로 이제 YG 엔터죠.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몇 년 전부터 이 YG 엔터의 그전에는 좀 강점이었지만은 이게 약점으로 많이 부각이 됐던 상태에서 이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 이슈에 대한 자본만 나왔을 때 지금 주가가 다른 엔터주들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지금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투심이 안 좋았던 부분은 이 JYP 엔터의 이츠죠. 올해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가장 이 대형 이 그룹주 중에서도 처음으로 어떤 포문을 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초동 판매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그전에는 이 우리나라 대형 걸그룹에 대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힘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는 한번 실적을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이 주식시장에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초동 판매량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그다음부터 이 대비할 이 대표적인 이 그룹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라기보다도 저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엔터 업체들이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걸그룹들 여러 가지 이 판매나 이런 대비 부분에 신중하게 좀 이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작년에 엔터업종 매수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세 분 모두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체크해봤고요. 정규 시장은 마감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 후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물류난이 발생했습니다.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는데 해운주가 지난주부터 강세를 이어갔죠. 오늘 정규장에서는 흥하해운과 KSS 해운이 오늘장 상승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H에너지화학도 지금 시간 외에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히토류 채굴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 급등했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식스지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이 솔리드가 시간 외에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친환경 연료 관련주도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강세가 나왔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 중에 해운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흥하해운이 단기간에 초급등이 나오는데 시간 외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태근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해운주 좀 내일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겠지만은 이제 다음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단은 먼저 움직였잖아요. 일단 홍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이런 이슈들이 내가지고 일단 먼저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찌라시 쪽으로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방송에서 찌라시를 말씀드린 게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지만, 카타르가 지금 홍해를 통해서 그 LNG 운송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아마 그 LNG 관련 종목들 대성에너지라든지 GS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이유가 좀 거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홍해 관련돼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 이 조성된 테마들이 이 테마 안에서도 쓰나미가 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보니까 SCFI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높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 낮은 위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NG 운송 쪽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KSS 해운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이제 해운주 내에서도 좀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흥하해운 쪽을 보는 것보다는 KS 해운이라든지 그리고 HMM이라든지 이쪽으로 차라리 좀 시선을 돌려서, 그러니까 테마 내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이제 흥하해운보다는 지금 보시는 HM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KS 해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물론 테마랑 안정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 것보다는 후차적으로 갈 만한 것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현재 조금 전에 말씀했던 LNG 이슈로 내 가지고 대성에너지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홍해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원유 운반선 그 공격 이슈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유라든지 LNG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아직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뭐 상승이 나온 건 아닙니다.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쓰나미가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오늘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흥하해운을 보시기보다는 해운주 내에서도 SCFI 어떤 급등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LNG 운반과 연관성 있는 KSS 해운이라든지 쪽으로 옮겨가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LNG 쪽으로 이쪽을 한번 시선을 돌려서 그쪽으로 이제 2차 시세가 나올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한 종목들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한번 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친환경 연료 관련주인 에코바이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에코바이오 좀 시세를 더 내줄 수 있을까요? 에코바이오는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잘 하시는 분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고요. 952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송효순 외 3인이 지금 38.6이니까 40%를 최대주 갖고 있어서 물량도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위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려 있죠. 한 달간의 움직임이 평균적으로 와, 이거 평균을 지금 이 연도가 상장된 지 또 꽤 오래됐어. 2001년부터 있어가지고 다 내보진 않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최근에 2023년 작년만 봐도 그래요. 작년에 뭐 몇 달을 꼽아볼까요? 5월 달에 고가가 47%인데 종가가 16%예요. 그러니까 거의 40% 왔다 갔다 한 거죠. 9월 달에는 더 심합니다. 고가가 80% 올랐는데 종가가 17%예요. 이 변동폭을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으면 하는 거죠. 바로 10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가 거의 30% 올랐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13%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40~50%가 월에 그냥 움직여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역으로 간다고 하면은 정말 피눈물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금액으로. 그렇다고 무슨 뭐 이게 기본적으로 좋느냐. 영업이익 적자고, 매출액도 지금 180억, 160억. 아,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돈을 벌 수가 없는 영업이익이 적자니까 뭐 영업이익률이 나올 리가 없고 마이너스죠. 그렇다고 쌓아놓은 돈이 있느냐? 쌓아놓은 돈도 없네요. 지금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슈에 의해서 불거나 아니면 뭐 대선 테마가 느닷없이 붙어가지고 급등해갖고 운이 좋아서 먹을지는 모르겠으나 연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뭐 한 번 이거를 정말 내 모든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떠날 정도로 번다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바이오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봤고요. 저희 지금 LNF의 실적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LNF가 작년에 적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뭐 전기차 수요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LNF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잘 올라와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실적 악화로 인해서 뭔가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우선은 좀 적자에 대한 부분은 좀 예상이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더라도 크게 놀랍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리튬 가격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그 연동을 할지 안 할지 부분, 뭐 그런 연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나 여러 가지 그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보다는 이 먼 미래를 보고 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장기화된다라는 우려감이 상존했던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 낙폭에 대한 부분은 급락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 적자에 대한 우려감은 그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일 어떤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세가 이제 거래량이 좀 적으면서 이 진정됐을 때는 그때 한번 이 LNF 대표적인 뭐 테슬라 이 관련 그러니까 LNF, LG엔솔루션, 이 테슬라로 이어지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가치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 LNF의 뭐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재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신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적인 호응도나 또 이런 부분이 좋아져야 LNF에 대한 이 주가적인 어떤 반등 부분도 좀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산다는 것보다도 우선 추이는 지켜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